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옆구리 찔러 절 한 번 더 받고. 그렇죠. 오늘부터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이론 정립하고 문제까지 풀고 해서 완전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른 학원에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오늘 또 더 일청 가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해요. 자, 오늘 교재 14페이지 보면 이제 국계법이 나오는데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보죠. 자,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에 관한 법이다. 자, 그러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단을 종합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을 통해서 그 전국토를 먼저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만들어진 도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국토를 보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일반법이 개발정비 보존에 관한 일반법이 제1편의 국토의 계획 및 뭐라고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농지법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옛날 게 생각이 안 날 것 같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서럭서럭 나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부터 재밌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여러분 공부를 하던 세상을 살면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 끈기가 없어. 공부든 뭐든 적당한 끈기가 있어야 돼. 이게 참을 인자야. 우리가 이제 그 인내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쓸 때 이 백인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백인은 옛날에 이조 정성이 관청에 갔다가 퇴청을 해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니 그 신발장에 보니까 남자 신발이 딱 여자 신발하고 나란히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었죠. 자기 부인이 있는 그 안방에다가 남자 신발하고 여자 신발이 있으니까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감이 하인을 시켜서 낫을 갖고 오라 한 거야.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부엌에 갔어. 그럼 부엌에 가다 보니까 기둥에 인자가 서 있는 거야. 참아야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데 또 빌박에 또 인이 서가 있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오다가 안방까지 가는 과정에 전부 인자를 여러 번 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남자하고 여자가 침낭 속에 침대 속에 들어가서 자잖아. 그러니까 이불을 딱 덮고 칼을 찌르려고 하니까 자기 조카야, 조카. 그래서 이 백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100가지를 참아야 된다는 말이 한마디로. 그래서 공부도 적당한 이게 끈기가 있어야 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한마디로. 무슨 공부든 인생이든 다 마찬가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요게 흐름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국토를 먼저 뭐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게 뭐 한다.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담기 위한 이 법은 어떤 게 그 내용이 될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책을 보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이것이구나 하는 거 먼저 알아두세요. 1장의 총설 파트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게 용어정의예요. 근데 용어정의를 여러분 이제까지는 단순하게 막연하게만 생각했죠. 근데 용어정의가 국토계획법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용어정의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행정계획이에요. 두 번째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이에요. 네 번째가 용도지역지구제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기반시설의 연동이에요. 이것이 국계법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딱 정해놓은 게 용어정의예요. 그럼 여러분 봐. 1번에 서부노트 14페이지. 서부노트 보라니까요. 서부노트 보시라고. 서부노트에 1번에 뭐라고? 계획 파트.
14페이지. 자, 계획의 행정계획이잖아요. 2번에 시설.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 계획 2번에 뭐라고? 시설. 3번에 뭐라고? 사업. 동그라미. 4번째 용도지역. 5번째 기반시설 연동. 이게 국계법 전부 다예요. 오케이? 그 이거를 딱 보면 전체 다 본 거야. 다름없어. 그럼 이거를 2장에서 풀어서 별도로 해놓은 게 여기 있는 걸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넣어놨다고. 무슨 계획? 이 속에 국계법에 뭐가 있다. 이것부터 알아라. 이게. 살 갖다 붙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글쎄 내용이다. 이거 광역도시. 그 다음에 3장에 그 밑에 있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대로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외워져. 정리가 돼. 그 다음에 4장에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무슨 계획? 그럼 이제 관리계획이 무엇이냐 이게야. 여기는 도시군을 대상하니까 도시군이란 특광 뭐라고? 특특시군. 뭐라고요? 특광 특특시군. 이게 도시군이야. 그럼 이제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지구 기사지라고 했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잖아. 그럼 이제 지역, 지구, 구역. 자, 구역이요. 그럼 이게 용도지역제야. 그럼 이제 요거를 별도로 제5장에다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첫 번째를 여기 집어넣어. 그 다음 뭐라고? 용도지역제 이렇게 말하면 돼. 그 지역하면 지구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기반시설이지. 그럼 이거는 왜 용도지역을 정하느냐? 수업 시간에 뭐라 했어? 국토의 난개발을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용도를 정해줍니다. 토지의 특성에 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거용은 주거용도로, 상업은 상업용도로, 공업은 공업용도로 이렇게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정해주고 그 용도에 맞게끔 도로공원 깔아줍니다. 그게 기반시설이죠. 만약에 아파트는 쫙 올라갔습니다. 아파트는 5만 세대가 세워져 있는데 도로는 2차선 도로 옛날 그대로다. 그러면 대표적인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도권의 용인시. 용인시장이 내 강의 들으면 진짜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겠지 모르겠지만 용인시는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은 미분양 사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난개발이라. 무슨 개발 알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면 세대가 5만 세대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학교, 거기에 맞는 관공서, 거기에 맞는 도로, 거기에 맞는 공원, 휴게시설 이런 거를 같이 세워줘야 돼. 그래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6장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게 나오겠죠. 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이거 정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제7장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복합개발이니까 이거 먼저 보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이걸 보네요. 그럼 이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풀어놓은 거야. 요 지구기사지를 풀어놓은 거라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없이 전개가 되는 게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지. 무슨 허가?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없이 정해.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 아니야. 요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고 여기서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아니라고. 계획이 아니라고요. 사적 개발이라고. 무슨 개발? 사적 개발. 그럼 사적 개발은 반드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뭐를 받아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야? 계획, 플랜. 계획에 의해서 정해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떨어지고 자, 2년 내에 뭐 짭니까? 예산 짜야 돼. 그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야. 맞죠? 예산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조감도 그려야 돼. 그게 실시계획이야.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게 공적 사업이야. 무슨 사업?
근데 개인이 하는 거는 이거는 계획이 없어요. 개인이 없잖아. 계획이 없잖아. 플랜이 없잖아. 한마디로. 개인이 건물 짓고 물건 샀고 건물 토토토 이게 개발행위잖아. 뭐라고요?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 연결 변경 토서 취지 이런 건물 토토토 이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행정처에 뭐를 받고 허가를 받게 하는 거야. 규제를 받. 이거 허가 안 받으면 무질서한 난개발에 대해서 완전 지그재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획이 아니라 규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행위를 수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바로 행정행위니까 이거는 계획과도 관계없으니까 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다. 무슨 행위?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 자, 그 다음에 계획의 허가를 받고 나중에 개발을 했죠. 건물을 세웠죠.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도로가 부족합니다. 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사람이 밀집대가 세대수가 늘어났죠.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도로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이상은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연동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할 때 동시에 도로공원을 같이 세워라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반시설 연동. 거기에 도입된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것이 국계법 전부 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까지 딱 보니까 요것이 그대로 하나하나 정리된 거죠. 이 용어 정의, 이 파트가 국계법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법이니까 제8장 하나 더 붙인다면 보칙과 벌칙. 이제까지 규정된 내용으로서 부족한 것은 별도로 추가를 만들고 법으로 만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벌칙 이거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가 국계법 전부 다다. 그럼 결론적으로 포인트는 시험 문제 나올 건 이것밖에 없다. 이거죠.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놓은 것이 국계법 전부 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저 시간부터 봐야 될 게 여기 나오죠.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할 거는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행정계획이란 한마디로 어떤 국가가 자,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것이 행정계획이다. 행정계획은 개인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누가 수립한다? 행정주체. 행정주체가 누구냐? 국가, 지자체. 이들이 행정주체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들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자, 행정주체가 수립하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자, 구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든가 실시 계획이라든가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속을 합니다. 구속적이죠. 그럼 구속적인 계획은 국민을 구속하고 국가기관도 구속하는 것을 구속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가기관은 구속을 하는데 우리 국민은 구속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구속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말하면 양면적 구속력이 있고 이거는 편면적이다. 한쪽만 구속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런 말은 필요가 없고 양쪽을 다 구속한다. 구속적. 국가기관은 구속하는데 우리는 구속 안 한다. 그게 우리한테 구속을 안 하니까 그냥 비구속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구속적인 것은 한마디로 처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쟁송, 그 계획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타부타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 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구속적인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분성이 있다. 여기는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자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공법상의 계획이 반틈을 더 차지합니다. 계획이 무려 몇 가지냐? 계획이 22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공법
6가지 법 중에서. 그러니까 계획이 반틈을 차지합니다. 그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구속적인 계획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가르마죠. 비구속적인 것은 일단 계획 이름에 종합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게 국토종합계획, 자 주거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이렇게 종합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거는 비구속적입니다. 그리고 계획 이름에 기본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거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런 기본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거 다 비구속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계획 수립의 절차에 공청회 절차가 들어갑니다. 공청회.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받는 것,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우리가 공청회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의견 청취라고 하고, 공청회는 공개해서, 공고해서 의견을 청취하다 듣는다라고 해서 이걸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이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 이걸 공청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은, 자,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과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공고합니다. 고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적인 계획은 관리다, 그리고 이제 집행이다, 이렇게 돼가 있는 계획들이 전부 다 우리는 구속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견 청취를 거치는데 그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입니다. 공람 절차를 거치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접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 것, 이거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입안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시합니다. 공고하는 게 아니고 고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립 대신에 입안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는 승인 대신에 결정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이런 게 우리가 구속적이다. 그럼 이런 것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줘요. 그럼 시험 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잘 물을 수 있으니까 먼저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국계법에서 이런 계획에는 먼저 어떤 게 있을까? 최고 높은 계획이 국가계획이죠. 무슨 계획이 있다? 자,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관리, 기본과 광역, 이거는 국가죠. 이거는 국가의 정책 방향인데 이거는 장관이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이 누구냐? 장관이야. 중앙행정기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에 관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우리는 국가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서 반드시 여기는 들어가야 될 게 밑에 이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국가계획. 그럼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가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작작 넘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하게. 자, 그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여기 국가계획은 기본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거야. 이게 포함이 안 되면 국가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평택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문화체육부 장관이 수립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국가계획이야. 무슨 계획? 국가계획이죠. 그러면 선수를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평택까지 수송을 해야 되니까 운반해야 되니까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돼. 도로, 철도. 그래서 고속도로 하나 더 놓고 KTX 하나 깔았죠. 그럼 그것은 도로 설치하고 하는 거는 이 도시군 계획이잖아. 맞죠? 그 이구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게 국가계획이야. 그게 여기에서. 그래서 책에 보십시오. 국가계획이란 14페이지. 자, 14페이지. 계획에서 국가계획, 계획 파트 제일 밑에 무슨 계획? 국가계획. 보입니까? 어느 거 보는 거예요? 14페이지 보라 해도 그 16페이지인데. 왜 그래 급해요? 자, 여기 국가계획이잖아. 자, 그럼 14페이지에 거기에 행정계획에서 국가계획 보이나요? 자, 국가계획 읽어봐. 뭐라고?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이라고 했죠. 장관이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 수립하거나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여기 관리라는 말 지워. 도시군 계획. 무슨 계획? 자,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그럼 여러분 이 둘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도시군 계획. 무슨 계획? 자, 다 같이 도시군 계획을 두 가지 기본 계획과 무슨 계획이야? 관리 계획. 아까 국가 그 정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이거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어야만 국가 계획이지 이게 포함이 안 되면 국가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포인트는 뭡니까? 도시군 계획으로 뭐야? 결정해야 할 사항이 뭐 된 거? 포함이 된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국가 계획이다. 그래서 요거 알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위에,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 광역도시계획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계획권을 뭐 해야 됩니까? 광역계획권을 뭐 해야 된다?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광역계획권은 뭐냐? 둘 이상의 도시군이야. 둘 이상의 도시군. 둘 이상의 뭐라고? 둘 이상의 도시군. 그럼 도시군이 아까 뭐라고 해서? 도시군은 특광 뭐라고 했죠? 특특 뭐라고? 시군이 도시군이야. 이게 도시고 군이야. 그럼 둘 이상이니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야. 그럼 이거를 대상으로 자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옆에 성남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같은 시시라 하더라도 이거는 특별시죠. 이거는 경기도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 뭐가 됩니까? 도가 되죠. 뭐가 된다? 시도. 여기다가 경제원천을 하나 깐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는 높은 사람이 지정하죠. 높은 사람이 내가 상급자라 했잖아. 이론 강의할 때. 뭐라고? 상급청. 상급청이 누구다? 시도보다 높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 누구?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미시하고 그래서 김천시가 있습니다. 자, 구미시하고 자, 김천시다. 그럼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그럼 시시죠. 꼭 시군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은 도잖아. 어디? 같은 어디? 경상북도니까 도지사가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봐요. 무슨 권에? 광역계획권에 뭐라고? 장기발전 방향을 뭐한다?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죠. 자, 그 행정규칙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 그거 읽을 필요 없고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뭐라고? 어떤 권?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 방향을 뭐다?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둘 이상의 도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죠? 이렇게 해서 다 틀렸다, 지금. 한 문제도 지금 못 맞추고 있다, 지금. 책이 어디 그렇게 돼 있노? 둘 이상의 도시권이라고 해서 광역계획이니까 그러겠어. 둘 이상의 도시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냐 이게 한마디로. 이해를 못하죠? 눈 뜨고 당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다시. 둘 이상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뭐 하면 둘 이상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면 무슨 권? 광역계획권. 지정 안 하면 그냥 둘 이상의 도시군. 다시 이해돼요? 그 지정한 권력이 무슨 권? 광역계획권이. 지정하기 전까지는 그냥 도시군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둘 이상의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하면 틀린 거지. 아직 지정 안 했잖아. 지정해야 무슨 건? 광역계획.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 해야 정답이 된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내가 얘기해 주기 위해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게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은 어느 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뭐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 누가 수립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서 볼 거라고요. 자, 일단 넘어가고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여기에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라 이거. 이게 빠지면 틀린다. 이것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어떤 말이 나와도 다 틀린다. 그것만 포인트로 잡아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광역도시계획은 이 말 안 나오고 다른 말 나오면 무조건 다 틀려.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군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 자, 도시군 계획은 역시 특광, 특특시군을 대상으로 둘로 나눠죠. 도시군의 기본과 도시군의 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이 두 가지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이죠. 이해돼요?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 기본계획과 무슨 계획? 관리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뭐냐? 기본계획은 일단 여러분들이 자, 도시군을 대상하니까 도시군의 기본적인 기본의 동그라미. 기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방향의 동그라미. 내가 동그라미 칠하는데 막. 방향의 동그라미. 그리고 종합계획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침의 동그라미. 지침계획의 동그라미. 무슨 계획? 지침의 계획.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군의 기본적인 방향과 공간구조와 방향 설정에 관한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계획이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다. 그래서 종합계획이고 지침계획. 이것이 무슨 계획이다? 기본계획.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럼 여기 대구다 하면 일단 여기 기본적인 공간구조. 크게 잡으면 강남, 강북. 근데 대구는 뭐 강남, 강북 할 거 있어? 대구는 동서남북 하면 돼. 동서남북. 딱 어떤 도시든 간에 다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이 구성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가운데, 중구. 기본적인 공간이죠. 서울, 강남, 강북. 크게 나누는. 이게 기본적인 공간 구조야. 여기가 인구가 많으면 이쪽으로 분산시키죠. 그럼 여기 큰 건물 몇 개 세우면 이쪽으로 분산돼요. 맞죠? 강남에 정책을 못 한다. 왜 강남을 불패? 이런 말 쓰느냐. 이 자식들이 토지 정책을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 왜? 자기하고 이권 개입이 돼 있으니까. 전부 국회의원은 자기 딸, 아들, 딸 다 연관돼 있거든. 강북에다 큰 학교 돈 좀 투자해가 만들어 봐. 글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교육, 문화, 사회, 경제. 그래서 우리는 다핵도시야. 하나의 단아를 가지고 계획을 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도시가 나오죠. 지구 단위계, 기능, 미관, 환경. 환경도 주거 환경밖에 없나? 학교 환경은 없나? 생활 환경은 없나? 시장 환경은 없나? 문화 환경은 없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다 아우러서 짤 수 있는 그런 무슨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손바닥 아래서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앉았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어쨌든 간에 종합계획이고 기본계획이고 지침계획이다. 그리고 방향을 잡는 거다. 그렇죠? 방향 잡는 거니까 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다. 비구속적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된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게 기본계획이야.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기본계획 밑에 있는 계획인데 뭐라고 돼 있어? 자, 도시군, 특광, 특특시군. 특광, 특특시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전,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관리라 하는 거야. 뭐라고요? 특광, 특특시군,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이게 관리야. 그럼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5가지 지구 기사지에 관한 게 그 지역지구를 정하고 이거죠. 이거. 어? 지역지구를 정하고 구역을 정하고 기반시설, 사업하고 지구 단위계 이거를 정하는 5가지의
총합적인 계획. 이제까지 계획은 봐봐. 기본이나 관리계획 이런 것은 이거는 특수계획이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돼.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만 잡아주면 다른 걸 끝나는 거야. 다른 게 필요 없어. 이거는 특수계획이야. 그럼 도시군의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기본적이고 종합이고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이거는 종합계획이야. 자,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그 종합계획을 지침으로 해서 이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야. 그 5가지가 뭐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기본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거야.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총합적인 계획이지 하나의 단일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만큼 중요하고 세부적인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야. 자, 다시 한번 눈 지그시 감고 보지 말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특광특특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지구, 기사지에 관한 게 시작. 도시군 관리계획 시작.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지구, 기사지에 관한 계획. 이것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거를 풀어서 넣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구기사지니까 이거를 풀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할 거라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시설이에요, 시설. 자, 시설이 나옵니다, 시설. 그럼 시설이 뭐냐? 우리가 이제 도시를 만드는데 여기가 도시가 있다면 여기 들어오면 좋은 게 있어. 도시 안에 들어오면 좋은 거. 유통공급이죠. 자, 여러분. 집 세워놓고 새 집이야. 전기 들어오면 좋고 물 들어오면 좋고. 맞죠? 기름 들어오면 불 들어오잖아. 맞죠? 그래서 유통공급. 그러면 나가면 좋은 거. 냄새나고 더러운 거로 나가면 좋잖아. 환경기초, 폐차장, 그 다음에 또 폐수시설, 하수도 이런 거는 나가면 좋은 거죠. 이런 게 뭐다? 환경기초. 무슨 시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계 있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자, 삶과 죽음과 관계되는 것. 그럼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갑니다. 맞죠? 그 다음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장을 태웁니다. 화장장의 온도가 몇 도쯤 돼요, 선생님? 화장장의 온도. 안 가봐서 모르죠. 그 화장장은 가봤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온도가 1759도래요, 한마디로. 그 정도 돼야 뼈가 녹는데요. 가루가 된대요. 근데 여름철에 그 화장장의 온도는 바깥 온도가 플러스 되면 거의 한 3000도 가까이 된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압력으로 사람이 뼈가 가루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얼마 전에 LG 구본모 회장님 돌아가셨죠. 그래도 진짜 한번 봐봐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서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잖아. 공술에 공수가잖아요. 빈손을 갖다, 그러니까 선생님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뭐예요? 수의. 수의하고 우리가 입는 옷이 차이점 뭐예요? 네? 진이? 진이가 뭐요? 아, 질적으로? 아, 그 어렵게 말하시네. 아, 기본적으로 보면 주머니가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공수예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을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 만든 옷 입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자분들 주머니 없는 옷 많이 입던데 주머니 있는 옷 입으세요. 살아있을 때는. 아시겠죠? 냅시 따지지 말고. 아시겠죠? 주머니 없는 옷 입으면 볼장 다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공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딴 거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병원, 화장장 이런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계니까 이게 뭐야? 보건위생. 무슨 시설? 보건위생이야. LG 구본모 회장님이 나무, 그죠? 나무 그늘 밑에 가셨죠? 그걸 수목장이라고 하잖아요. 저 어머님도 수목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뿌려달라고 해가지고 소원이 있어가지고 화장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저희들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잘 몰라요. 아버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이 가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옆에 나무가 있어요. 그 묘를 지키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나무 밑에다가 묻고 뿌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가잖아. 가면서 어머니 한번 쓰다듬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의외로 편안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뭐 강에 뿌려달라 했지만 나는 그렇게 내가 고집을 해서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지금. 핑도네 한마디로. 자 어쨌든 간에 보건위생 그리고 교통수단 운송의 수단으로 만드는 게 무슨 시설? 교통 운송의 수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이걸 볼 때 막연하게 여기 있는 거면 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보실 때 운송수단이지만 자 세분되는 거 있거든요. 어떤 거? 도로 가면 일자 뽀뽀자 고지 오른쪽 봐봐. 페이지 15페이지에 첫 번째 칸에 여섯 번째 줄에 세분되는 거 2번 세분 보입니까? 자 도로 일자 뽀뽀자 고지 보이나요? 일자 뽀뽀자 고지 보입니까? 자, 일반 도로. 그죠? 자, 자동차 전용 도로. 그죠?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고 보행자 우선 도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 도로. 그 다음에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 이게 도로야.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자, 교통시설 땅 해놔놓고 일반 도로 또는 보행자 우선도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요. 그것도 교통시설입니다. 무슨 시설? 도로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자동차 정류장이 있죠. 여화 공공화복 시작. 여화 공공화복. 그냥 좀 이렇게 흥을 좀 냈고 외우지만 경직되죠. 여화 공공화복 시작.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 그렇죠? 여객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화물자동차 터미널. 그렇죠? 화물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공공차고지. 무슨 차고지? 공공차고지가 있고 공동차고지가 있어요. 공공차고지가 있고 뭐라고? 공동차고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 무슨 휴게소?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무슨 센터? 복합환승센터. 이걸 잘 모르면 기본서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겠고 일단 여화공공화복 시작.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 교통시설에 땡땡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같이 그럼 기반시설은 이렇게 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할 시설이 기반시설인데 그 수단에 따라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각각 하는 역할에 따라서 7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 7가지가 우리는 뭐다? 교공, 유공, 방보, 환이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 법적으로 7가지를 정한 이유는 그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역할성에 따라서 이렇게 7가지를 나눈 거야. 그럼 운송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교통이고 맞죠?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보건위생이고 맞죠? 그리고 이제 내다 버리고 해야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될 게 환경기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남는 공간에다가 활용하는 시설이 공간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공문화 체육시설이고 이런 역할에 따라서 몇 가지로? 7가지로 나눈 이건 무슨 시설? 기반시설. 무슨 시설? 자,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서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15페이지에 당구장 표시 4번째 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외에 시장군수의 뭐만으로 줄치고 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떤 거냐? 공공성과 뭐 복지성이 강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이라. 무슨 사건? 우여사 맏며느리 사건인데 우여사가 맏며느리 집안에 시집가서 1년에 제사가 15번이야. 그러니까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신랑 보고 제사장 보러 갑시다. 처음에는 몇 번 잘 듣더니만은 나중에는 짜증을 부리니까 자기가 운전학원에 가서 뭐를 배워서 운전 배워가지고 시장 갔다가 오다가 차가 미끄러져가 차는 폐차장 가고 운전하신 분은 병원 가고 이렇게 해서 뭐 나온 시설이 있죠. 이런 게 뭐다? 공공성과 뭐가 강한 거? 복지성이 강한 거야. 그 왼쪽에 여러분 그 기반시설의 종류에서 굵게 표시한 거 있잖아. 줄쳐봐요. 교통에서 뭐뭐 줄쳐라. 굵어. 운전학원하고 검사기기시설 보입니까? 공간에 뭐야? 공공공지. 그리고 유통공업에 뭐라고? 유통공업에 뭐라고? 여기 굵은 거. 열공급 설비하고 뭐라고? 방송통신, 시장 보입니까? 시장에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문화체육, 도서관, 사회복지, 청소년 수련,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그리고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보입니까? 그리고 폐차장 보입니까? 이런 것 등이 공공성과 뭐가 강한가? 복지성이 강한가? 이런 거는 일일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 안 거치고 어떻게? 시장군수의 뭐만으로? 허가만으로 뭐다?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오늘 문제 준 거 빨리 봐요. 자 문제 준 거를 보면 4번 문제. 자 빨리 오늘 문제 4번 국토기획법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타당한 거 보입니까? 자 그럼 교통시설 땡땡 여객 자동차 터미널 맞지?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 맞지? 자동차 운전학원도 맞잖아. 주차장도 맞죠. 근데 뭐는 아니야? 공원은 무슨 시설? 공간시설. 틀렸지? 자 2번 공간시설 교통광장 광장 공간시설 맞네. 공원도 맞네. 녹지도 맞고. 그럼 운동장은 뭐야? 공공문화 체육시설. 오케이? 세 번째 유통공급 상하수도 전기 방송 공동구 맞아 틀려? 맞죠? 근데 맞다 하다 큰일 난다. 하수도는 냄새 나니까 버려야지. 자 그럼 여러분 봐봐. 물도 상수 중수 하수가 있죠. 그 상수는 먹는 물, 중수는 공업용수, 하수는 버리는 물이야. 그럼 하수도는 환경기초, 상수는 먹는 물. 그러니까 수도, 전기, 가스 이하면 맞는데 상하수도 했잖아. 하수도는 환경기초야. 그러니까 X야. 4번 공공문화체육 도서관 문화 맞지? 문화시설은 맞잖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은 이건 체육시설이잖아. 그러면 공공문화체육이 뭐야? 공공과 문화와 체육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게 공공문화체육이잖아. 그럼 맞네. 5번 환경기초 화장시설 맞지? 맞아 안 맞아? 아니야. 화장시설은 환경이 아니고 보건위생이야. 폐차장은 환경기초 맞고 봉안시설도 보건위생이야. 그럼 화장과 봉안은 보건위생, 폐차장은 뭐다? 환경기초. 그러면 틀렸어. 옳은 것은 몇 번? 4번 하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 밑에 5번 국계법상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거를 물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시설을 찾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1번 궤도 전기는 거기 있었지. 아까 굵은 거. 굵은 것이 있었잖아 지금. 맞죠? 맞아 안 맞아? 자 이런 거는 뭐에 의하지 않고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죠. 맞아. 그 다음에 화장시설 거기 있어 없어? 화장시설 거기 있냐고 없냐고요. 아무리 봐도 없잖아 지금. 굵은 것으로 안 돼 있잖아 지금 책에다가. 맞죠? 주차장은 맞아. 자동차 정류장도 맞아. 유리저장과 송유설비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아닌 거는 몇 번이야? 몇 번?
화장시설. 화장시설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 거쳐야 된다고요. 뭐 거쳐야 된다고? 이거 보고도 지금 답 못 찾잖아, 지금. 책 보고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들어봐요. 이걸 외우려고 하고 글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잖아. 스트레스 받치죠. 생각을 하라니까. 화장은 뭐야? 혐오시설이지. 분쟁이 발생해, 안 발생해? 분쟁이 발생되지. 서로가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 동네는 안 돼. 우리 시에는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분쟁이 발생해, 안 발생해? 발생하니까 이걸 도시군 관리계 결정 안 거치고 시장이 지 마음대로 뚝딱 설치했다. 야단 납니다,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궤도 전기 공급, 앞상 케이블카 이거는 시장이 설치해도 관계없어. 누가 잘했다 하지 누가 뭐 못했다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주차장 하나 더 만드는데 어느 놈이 반대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뭐다? 이걸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분쟁이 야기되는 거는 반드시 뭐를 거쳐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더라?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요령을 터득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 보입니까?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지금 방금도 봐봐요. 문제에다가 1번의 궤도 전기 공급 설비가 15페이지에 보니까 방금 줄 처음부터 거의 보고도 어디인지도 못 찾잖아. 거기 보면 공공수 복지성이 강한 거에 공원 안에 기반시설 줄 쳤고, 그 다음에 기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에 궤도, 삭도, 전기공급시설 내가 깨알같이 다 적어놨잖아. 그렇게 해놨는데도 지금 못 찾는다니까,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된 거? 결정이 된 거를 뭐라고? 기반시설. 무슨 시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결정이 안 된 거는 그냥 기반시설이지. 참 답답해 죽겠네, 진짜. 참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결정이 안 된 거는 그냥 기반시설 하면 돼. 그 말을 못하냐고요, 진짜. 자, 그게 무슨 시설? 아시겠죠? 기반시설 중에서 뭐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는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결정이 안 된 거는 뭐라고? 기반. 그럼 내가 이 얘기 하는 걸 잘 들어. 결정이 안 된 거는 기반시설인데 이걸 기준이 되는 시설이고, 이게 일반적이야. 뭐라고요? 일반적. 그럼 결정이 되면 특수적이지. 뭐라고? 특수적. 그래서 일반과 특수를 내가 비교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사업은 뭐라고 하느냐? 잘 봐. 거기 보면 3번에 사업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보입니까? 큰 3번에. 보이죠? 자, 그거 뭐라고 해놨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뭐라고 해놨어? 도시군 계획 시설을 뭐 하는 거?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맞죠? 그럼 그거를 기반시설로 바꿔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캐라니까. 참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게 틀린 거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아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결정이 되면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그러면 그거를 기반시설로 바꾸면 틀린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틀린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시험 문제, 객관식 문제는 그거잖아. 맞는 거 틀린 거 찾은 거니까 드러내고 새로 집어넣고. 맞죠? 이게 이게 시험이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게 시험이라니까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된 거? 결정이 된 시설은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서 잘 봐요.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 이걸 특별히 뭐라고 부르더라? 4글자로. 그렇지. 광역시설. 하다 제일 마음에 든다. 그걸 무슨 시설? 광역시설. 왜 광역이냐? 1개 시군이 아니고 2개 도시군이니까 넓은 일까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 광역시설 한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네? 나도 알아요. 적혀 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시설? 그 넓을 광역시설. 무슨 시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글자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하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발악도 하고 성질도 내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성질 내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예. 제갈량씨. 그렇죠? 아까 놀랐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거는 길쭉한 거고 둘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뭐라고? 오동통한 거라고 내가 적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걸 외우지 말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 철도 길어 안 길어? 길죠. 팔도에 걸쳐 있잖아. 맞잖아. 그럼 그게 그 도로 밑에 구멍 뚫어놓고 가스관, 수도관 묻어놨대. 그걸 뭐라고? 공동구. 그럼 길잖아. 이런 게 뭐야? 길쭉한 거야.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거. 그 다음에 공항은 동그랗죠. 공항 동그랗잖아. 인천공항, 국제공항 동그랗잖아요. 그럼 둘 이상 시군이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지. 서울 사람, 부산 사람, 대구 사람 다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 뭐 하는 거야? 공동으로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아시겠죠? 공원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고 무슨 사업?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사업과 도시군 계획 사업을 비교하라 이거야. 그러면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뭐하고?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거하고 2가지 더 포함된 거. 그게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러면 아까 방금 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거기다가 도시개발 사업, 거기다가 무슨 사업? 정비사업. 이 3가지 사업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이게 무슨 사업?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무슨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죠. 이 법 또는 무슨 법? 다른 법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그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 칠 때 다른 법을 빼봐요. 그럼 시험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란 이 법에 의하여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죠? 왜 다른 법이 빠지면 안 됩니까? 위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3가지잖아. 이 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도 있으니까 이 2가지가 빠지면 다른 법이 빠지면 이게 2가지가 빠진다는 말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말이 들어가야 맞다는 거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문제 나오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하나 먼저 건질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4번째 무슨 지역? 용도지역제가 있어요.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있죠. 지역은 뭐라고 해서?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하여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공공목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걸 뭐라고? 용도지역이라 하고 이거는 절대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자연녹지지역 속에 농림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연녹지지역 속에 농림지역을 지정을 못해 중복 지정을 못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자연녹지지역 속에 취락지구는 지정할 수 있죠. 용도지구니까.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는데 지역과 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중복이 안 될까요? 중복 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중복이 안 되는 이유는 응? 용도가 서로 다르니까. 용도 지역은 토지를 각각의 용도에 맞게 정해놨잖아. 여기는 주거 용도, 여기는 무슨 용도? 상업 용도, 여기는 무슨 용도? 공업 용도, 여기는 무슨 용도? 녹지 용도.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정해놨잖아. 그럼 주거용은 주거에 맞게끔, 상업에 상업에 맞게끔, 공업에 공업에 맞게끔 딱딱 정해놨기 때문에 같이 더블로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준주거 지역을 생각하면 돼. 중복 지정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업, 준주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 그 준주거, 준공업이 있다는 것은 절대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뭐 해준다?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 줄치고 용도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를 통해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인데 요거는 5개, 개도수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이렇게 5가지 구역이 있다.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중복 지정이 된다. 구역도 중복 지정, 지구도 중복 지정, 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개발 밀도, 즉 기반시설의 연동제.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차근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공부했는 걸 문제 풀고 공부했는 걸 문제 풀고 해서 바로바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쉬십시오.